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교회 저자 매봉완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료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 중에 지혜님께서 일전에 저한테 부동산 입찰 관련된 점괘를 해단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알려주셔가지고 어제였나요? 예, 결과를 알려주셔서 그 해당 점괘에 대해서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들썩이느라 내년 1월이면 전세 재계약이나 혹은 이사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주거가 상당히 불안정해졌습니다. 네, 지혜님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내년 1월에. 자, 이로 인해서 아내의 채근도 있고 시절이 뭐 수상하기도 하고 딸아이의 학교 전학과 맞물려서 아내가 이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해서 선생님께서는 올해는 부동산 운이 좋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거는 유료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혜님의 을사년 신수점에서도 부동산 운이 좋지 않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본인의 운에서도 좋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게 됩니다. 나쁜 운이 들어도 자꾸 마음을 동하게 되나 봅니다. 네. 제가 25년 넘게 실전에서 상담을 하면서 프로 역술인으로서 25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손님들이 어떤 것을 점괘를 물어서 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거의 한 90%는 안 좋다고 하더라도 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그 사람 마음이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안 좋다라고 점치는 사람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무 하고 싶은 거죠. 예. 망할 것을 알면서. 그래서 안 좋은 결과를 추후에 이제 또 듣게 되죠. 그게 뭐 비단 지혜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입지 좋은 곳에 장기 거주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경매권이 나와서 입찰을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3월 10일에 점괘를 한번 내보고 갑오순 중에 점괘를 또 한번 내보았습니다. 그 두 번 점을 치셨다는 얘기예요. 선생님께 여쭤보면 항상 괴가 시원스럽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어 염치불구하고 여쭙습니다. 3월 10일에 내본 점괘입니다. 9억 6천짜리가 유찰이 돼서 5억 6천8백만 원. 이 물건을 7억 5천에 입찰하면 낙찰 받겠습니까? 을사년 김효월 무인일 서죽으로 오셨고 태위택 4효 5여동변 지택님 괴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지혜님의 해석을 보면 입찰권은 재물의 이득을 취하고자 함이니 요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 덧붙여야 되는 게 있어요. 재물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플러스 집, 내가 살 집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택효도 봐줘야 되는 겁니다. 택효도. 세효의 재유가 임하거나 재래 치하의 상이면 가장 좋은데 세효의 부가 임하고 사효, 소유가 동했지만 일진 임목에 합의되니 이렇게 인의 한목을 얘기하는 거죠. 진행이 되지 않고 오효, 형효가 동해 손을 화출하니 경쟁자에게 행운이 있는 상으로 보입니다. 예, 뭐 여기까지 잘 보셨어요. 세효는 낙찰에 운이 없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욕심을 부리면 사효 해수가 동해서 월의 묘목과 세효가 해면미 사막국을 짜니 일견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과욕을 부립니다. 네. 하지만 혹시나 욕심을 부리고 과욕을 부린다. 본인도 알고 계신 거예요. 지혜님도. 아니라는 것을. 네. 알면서도 과욕을 부리는 거죠.
이 삼합은, 사유축 삼합은 요렇게 삼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효가 삼합국을 짜는 게 아니에요. 해묘미 삼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유축 삼합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해묘미 삼합을 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유축 삼합의 근극목으로 죽습니다. 자, 그래서 사유축 삼합을 이렇게 짜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이 세효가 토생금을 해주게 되죠. 사유축 삼합에 사유축, 유금, 금국이잖아요. 그래서 세효가 토생금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응유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점괘, 질문을 좀 달리 하신 거예요. 5억 7,600만 원에 입찰하면 낙찰 받겠습니까? 산천대축 초요동변 삼풍고 을사년 김여월 갑오일 세효의 관이 이만희 재물점에서는 재물을 취하기 어려운 게로 보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 점괘의 문제는 택효의 관여가 임했다라는 것이 흉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으로는 택도 없다고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 부분도 맞긴 합니다. 자, 초요 재성이 동해서 형효를 화출하고 육합이 되니 경쟁자가 이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응유 자수가 암동되니 지금 건이 아니라 다른 거를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좀 잘못 보신 건데, 이게 만약에 암동이 없었으면 차라리 세유한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합의됐더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토극수로 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일진에 오하가 있기 때문에 동해서 묶였지만 다시 동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생목으로 가는 겁니다. 얘는 사실 힘이 없어요. 왕의 자리인 오하가 일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암동을 했죠. 자, 그러면 같은 자수가 동해버려서 이 자수가 새를 생존할까요? 수생목으로?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죠. 나와 경쟁자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는 경쟁자가 뭐가 많다? 돈이 많다. 자수가 동해서 병되어 가지고 무리를 짓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는 상대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럼 당연히 내가 입찰가 5억 7,600만 원의 입찰가를 나는 쓰려고 생각하고 점을 쳤는데 훨씬 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되겠죠.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이 두 번째 점괘도 역시나 낙찰을 받을 수가 없는 점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메일로 답장을 보내드렸는데 제 의견은 의견일 뿐이다. 점을 쳐보고 싶고 뭐든 하고 싶은 것은 모두 본인의 선택이다. 언제든 점괘에 해당 요청하셔도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지혜님께서 점괘가 안 좋은데도 공부 삼아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보려고 입찰에 참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죄송하지만 해단을 해달라. 근데 이게 뭐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근데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것 뿐이죠. 뭐냐면 저는 제 점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점괘가 안 좋다라고 나오면 저는 아예 안 합니다. 시간 버리는 짓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혜님은 이제 또 꼭 부동산에 관련돼서 이사를 또 해야 되는 생각도 있으시고 뭐 낙찰을 받길 바라는 마음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뭐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점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유축 삼합을 트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세효가 응효를 생조해주는, 이렇게, 이게 같은 미토, 축토, 토의 기운이지만 결국에는 이 사유축 삼합을 틀기 때문에 토생금을 내가 해주게 되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점괘를 해단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근데 뭐 64개 384효가 여러분들이 점을 친다고 해서 항상 내 입맛대로 좋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이런 어려운 점괘도 생길 수 있다. 저한테는 사실 어려운 점괘는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이 점괘는 그렇게 사유축 삼합을 응효가 틀게 됨으로 인해서 세효가 응효를 토생금으로 생조해주는 모양새. 그래서 세효가 낙찰을 받을 수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괘에서는 답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응효가 암동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세효한테 좋은 점괘라는 거예요. 그나마. 하지만 자수가 동한 상태에서 같은 자수인 응효가 암동을 하니 이 또한 응효가 더 크게 움직여서 크게 움직인다는 것은 입찰가를 더 많이 쓴다는 얘기죠.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응효에게 유리한 점괘다. 그래서 세효가 낙찰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지혜님께서. 지난번 여쭈었던 경매건 어제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보기 좋게 안 됐습니다. 결과도 알려드리고 문의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경매건의 최종 낙찰가가 9억 6,220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점괘 제가 해단해드렸던 부분 보시면 기억나시죠? 나보다 세효보다 응효가 돈이 더 많다. 그래서 입찰가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써가지고 된 케이스죠. 법원 경매장에 경매건들이 엄청 많아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되지 않을 걸 알면서 가서 앉아 있자니 괜히 시간 버리는 거라는 걸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제 점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서 점괘가 안 좋다라고 나오면 아예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민할 이유도 사라지고, 그리고 오고 가고 하는 그 시간, 버리는 시간, 너무 아깝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자기 점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가 오면 그렇게 잘 처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점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말씀해 주셨던 세효가 응효를 생해주는 모양이 된다는 것이 지나고 나니 확실히 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점괘였어요. 뭐든지 다 첫 번째 점괘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미 답이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점괘에 대한 해단은 여기까지고요. 점을 친다라는 것은 취길 피흉하는 겁니다. 길한 것은 취하고 흉한 것은 예방하고 피하는 것. 여러분들은 점을 왜 치십니까? 그 질문을 저는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완전 초보자라면 어떤 점을 쳤는데 그 결과가 나중에 이제 맞았을 때 굉장히 환호하죠. 야, 이런 게 이렇게 또 맞는구나. 육교점이 진짜 이렇게 맞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와, 진짜 대단한 이거 공부다.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운명,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기 위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틀리면 그만이고 아니면 말고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어쩌다 그냥 한번 10번 중에 한 번 맞추면 와, 맞는구나. 그냥 그 감정으로 그냥 공부를 하시면 그냥 돼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10번을 점을 치면 10개를 다 맞춰야 되겠다. 맞춘다. 맞췄다. 예, 그런 역술가가 되시려면, 저와 같은 역술가가 되시려면, 예,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형태로 공부하시면은 저처럼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10년을 공부했던 20년을 육교 공부를 했든지 뭐 20년 넘게 공부를 했든지 간에 뭐 꽤나 오랜 시간 공부했다는 선생님들 가르침을 청하거나 봐달라고 해서 이렇게 뭐 한두 번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괴를 내었는데 그걸 종이에 쓰고 어, 초효부터 상효까지 이렇게 쭉 예를 들어서 뭐 2점계라고 가정을 하자면 태유택, 사효동, 오효동 변괴가 나왔다. 그래서 지택님께가 됐다라고 제가 예시를 주었을 때 그럼 세효가 상효에 있고 응효가 삼효에 있고 응효는 기혼에 임해 있으면서 소녀가 동하고 형효가 동하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삼효축 해음이 이게 입으로 그냥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런데 100이면 100명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참관을 해보면 하나씩 이렇게 씁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써요. 그 다음에 세효, 그 다음에 응효, 그 다음에 동하는 거. 그래서 변해서 어떻게 되지? 아, 지택님. 아, 물론 이렇게 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하기 이전에 이거를 쓰면서도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답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어야지만 10번 점을 쳤을 때 5번 이상 네, 맞을까 말까 합니다. 공부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돼요. 육효의 기초,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64궤 384효를 암산하는 겁니다. 종이에 쓰면서 암산해도 좋고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암산하셔도 좋고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점괘를 얻고서 이것을 종이에 쓰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수다 라는 걸 본인이 자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실력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실력자가 되시려면 하루에 30분, 1시간 이상 64개 384호를 암산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육효 공부한 지 지금 거의 한 30년쯤 되었습니다. 실전에서 상담한 거는 25년째이긴 하지만 그 전부터 공부해왔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년에 딱 하루를 제외하고는 네,
364일 동안 64개 384회를 암산을 합니다. 하루에 30분 1시간 이상. 왜 하루를 빠뜨리냐면 제 생일날, 저는 1년에 딱 하루 쉽니다. 제 생일날. 그날은 역술이나 점치는 것, 공부에 관련된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만약에 경신수행 일정이 잡혀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쉬든 다다음날 쉬든 뭐 그 전에 미리 쉬든 하루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경신수행이 아닌 경우에는 저는 제 생일날은 무조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저는 이제 공연을 워낙 좋아해서 공연 보러 간다든지, 예, 하루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쉽니다.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자면 365일 중에서 364일은 여러분보다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그 생활에 어떤 패턴이 있고 생활 어떤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저처럼 이렇게 하루에 1시간 이상 암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들 성인이신데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육효의 고수가 되려면 저처럼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64궤 384요를 암산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해 놓으면, 그러면 지금 이 궤를 보시면 우리는 이건 다 글자가 써져 있는 상태, 2D의 형태로 지금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지만, 이걸 암산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이 모든 글자들이 유기적으로 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처럼,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었을 때의 어떤 모습, 2D가 아니라 4D로 보이는 거예요. 4D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왕 여러분들이 육효를 공부하셨는데 그래도 동네에서, 뭐 다른 지역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만큼은 그래도, 야, 우리 동네에서는 저 사람이 육효점을 제일 잘 봐, 소문은 한번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 잘 친다, 그 정도 소문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려면 저의 해단 기법을 열심히 수강하시고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앞서서 64개를 완벽하게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 그게 첫 번째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멤버십 영상 시간이었고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 여러분들한테 아주 귀한 점괘 해단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점괘에 대해서 멤버십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이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영상의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